반갑습니다. 싱싱 푸른술 방송의 강영섭입니다. 오늘도 역시 날씨가 좋은 관계로 수원 파장동에 있는 이병원님 생가에 이렇게 나와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 주제가 모든 토지를 살 때는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챙기고 나오셔서 이렇게 사전 조사를 하시고 부동산에서 땅을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땅을 살 때는 여러 가지 자기만의 가정에 또 개인만의 노하우가 많죠. 토지를 살 때는 짚어봐야 될 것도 많고 또 알아봐야 될 것도 여러 가지 많은데, 내가 그 재테크에서 실패하지 않고 또 성공하려면 지금의 시대에,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실패하지 않고 정말 그 안정적인 노후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각자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내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는 집에서 20-30분 거리 이내이면서 가까운 곳에 땅을 사라고 그랬죠. 그것은 딱 한 가지 챙겨야 될 거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인구 밀집도 때문에 그럽니다. 인구 밀집도가 낮으면은 내가 산 토지가 가격에 희소성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희소성 가치가 없다 보면 가치가 올라가지 않고 노후에도 팔아도 별 이것저것 세금 떼고 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금융이자까지 계산하면. 그러니 제가 딱 한 가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의 인구 유입도를 꼭 체크해 보시고 그 지역의 인구 유입도가 얼마나 빠른가, 빠지나, 이걸 잘 체크해 보시고 그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원하는 토지를 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뭐 도의 경기일보든가 이렇게 보시면 그 경기도에서도 약 5개 지역의 시가 인구가 많이 빠지고 앞으로는 없어질 도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봤더니, 고령층이 자꾸 높아지면서 새로운 신규 젊은 층이 오질 않고 유입이 되지 않고 2030년, 2035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는데요. 2035년대는 어느 정도이고 지금 현재 인구는 얼마인데, 앞으로 2030년대는 거의 인구가 소멸된다, 2035에는 얼마나 소멸된다, 이런 게 데이터가 쭉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경기도 중에서도 어느 시가 인구가 빠진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지역에서 또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 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느 시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딱 5개의 시가 이렇게 인구가 빠지는 동네로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딱 경기도에서도 한 3개 시, 4개 시는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5개 시는 인구가 또 빠지는 시로 이렇게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자꾸 빠지는 지역에는 땅의 희소성 가치가 떨어집니다. 땅의 희소성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땅에 그 유입되는 공장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토지는 희소성 가치가 없어집니다. 희소성 가치는 뭐냐면, 주변에 공장, 주택, 여러 가지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내 땅이 거기만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내가 5년 전에 땅을 사나 10년 전에 땅을 사나 한 지역에서 그대로 아무것도 두른 것이 없고 그대로 땅만 있고 농사만 짓는 터라면 차라리 그 땅을 안 산만치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접근성이 좋은 병원이라든가 대형 마트라든가, 그럼 내가 활동하기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좋고 내가 때에 따라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2, 30분 거리라 그랬죠. 내 주거지에서 2, 30분 거리. 그렇다면 웬만하면은 다 모든 것을 조달할 수 있고 또 병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동네의 인구 유입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변에 각종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면 그 땅은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은 생산할 수 없고 이동할 수가 있고 없고 또 영원한 영속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단 2층, 3층으로 생산할 수 없고 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이 계속해서 가격을 상승하고 또 감가상각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땅은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했는데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한 5개 시가 인구가 빠지는 시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에 자꾸 들어가서 나는 살겠다, 나는 거기에서 이사 가야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재테크를 하겠다. 재테크도 하면서 내가 그 다음에 노후 생활을 좀 편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 기왕이면 다운치마라고 노후에 됐을 때 앞으로 10년 후회가 됐을 때는 내가 이만큼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도 내가 노후 생활 보장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그 일단 그 자본력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죠. 지렛대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혹시 요양시설에 가더라도 그 요양시설에 갈 수 있는 필요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 요양시설 비용은 요즘 시대에는 자식들한테 의논하고 비용 대라 그러기도 그렇고 또 자기 연금도 있지만은 그 연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어야지 그 땅을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노후에 쓸 수 있는 토지라는 게 팔아서 쓸 수 있는 토지라는 게 옛날에 산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면 오히려 그 은행에 넣는 맞지도 못하죠. 은행에 그 돈을 넣는 맞지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각종 그 여러 가지 그 토지는 생산해놓고 이것저것 부산물을 생산한다 한들 기왕이면 그 재테크에서 좀 올라가 줘야만이 내가 그 땅에 대한 애착심도 가고 또 노후에 또 든든한 기댈 수 있는 자금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땅을 산다라면 그 먼 거리가 아닌 2, 30분 거리 내 주거지에서 2, 30분 거리 또 내가 이사 간다라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상관은 없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분들도 상당한 거리로 한 내 집에서 3시간 거리 이상의 거리를 주택지를 사가지고 지금 너무나 후회하고 팔리지도 않고 또 저보고 또 좀 이렇게 그런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상담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미 자산에 대한 재테크를 재설계를 해서 일단은 모든 것을 함축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지역을 선정해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공장 부지나 물류 부지를 주로 많이 이렇게 개발하고 또 분양을 하고 그런 일에 있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상담해 오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주택 같은 거를 이렇게 작은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뭐 그러는 업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공장 부지나 물류 부지를 개발하면서 많은 것을 터득한 것은 사람들이 그 외지에 멀리 나가서 1시간 이상 되는 거리 나가서 땅을 많이 확보하고 그 땅을 관리를 못해서 난처한 공경에 빠진 그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고 지금도 황금성이 없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엮어서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인구가 많이 줄고 인구가 줄면서 수도권에 많이 몰리는 형상이 생기잖아요. 또 각 지역 광역시라든가 이런 데에 몰려서 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 멀리 나가서 굳이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나는 재테크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노후 생활 자금이라도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내 집에서 가까운 거리 2, 30분 거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래도 내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리, 그러면서 모든 공공 건물이든가 공장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모든 편익시설이 빨리 유입될 수 있는 거리,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한국 사진을 보면은 다음 지도든가 한국 사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참조해서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의 그 환급성이 높은 토지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한 가지, 인터넷의 인구 밀집도라든가 인구 유입도라든가 인구가 얼마나 빠져나가라든가 나가는가 이런 걸 잘 살펴보시고 토지라든가 주택지를 잘 구입하시면 노후에 가지고 자금력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언제든지 내놓으면 바로 팔릴 수 있는 이런 지역에 토지를 산다면, 환급성이 높은 토지를 산다면 노후의 편한 생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딱 한 가지, 토지를 사기 전에 딱 한 가지, 인구가 유입이 되는지 이거를 꼭 체크하고 토지를 사러 나갈 것, 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재테크에서 실패하면 일어날 수가 없죠. 다시 일어날 수가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의 재화를 모든 걸 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환급성을 따져보지를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환급성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내 재테크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땅을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신중을 고려해서 작은 시의 그 종잣돈이라도 정말 알차고 좋은 곳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이렇게 사셔서 노후 생활 자금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의 행복한 보장이, 이 말씀을 듣고 노후의 행복에 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행복한 삶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